이 마을엔 글자가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지만 아무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여긴 남미에 있는 나라 볼리비아 안데스 산맥 깊숙한 곳 라파스주의 작은 마을입니다. 할머니도 손자도 모두 자기 이름조차 못 썼습니다. 그게 당연하던 곳. 그런데 한국에서 온 상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엔 낯선 문자가 가득한 책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글이지? 처음엔 다들 웃었습니다. 이걸 누가 배워? 영어도 어려운데?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며칠 뒤부터 아이들이 돌멩이로 땅바닥에 뭔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도 그 곁에서 아무 말 없이 지켜봤습니다. 그날부터 무언가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 마을의 교사입니다. 마르타라고 합니다. 올해 43. 남미 볼리비아 라파스주에서 태어나 이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책 없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유일한 선생입니다. 우리 교실엔 칠판도 없고 분필도 잘 닳지 않습니다. 창문은 깨진 채로 비닐이 붙어 있고 아이들은 매일 같은 헌 교복을 입고 옵니다. 그마저도 없는 아이들은 맨발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매일 아침 이 교실에 들어올 때마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왜냐고요? 아이들이 저를 보면 웃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줄 거예요? 그 한마디에 저는 또 하루를 살아냅니다. 하지만 속으론 늘 두려웠습니다. 이 아이들이 언제까지 글도 모르고 자라야 할까? 세상은 자꾸만 멀어지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름조차 못 쓰고 살아도 되는 걸까? 어느 날 아이 하나가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편지는 어떻게 써요? 그 말이 제 마음을 단단히 쥐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학교 창고 앞에 낯선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배송 전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기증처 대한민국 구호단체.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한국? 왜 여기까지 책을 보내? 읽을 줄도 모르는 우리한테 뭐하러? 하지만 전 그냥 조용히 상자를 열었습니다. 책이 몇 권 있었습니다. 표지는 알록달록했고 한글이라는 단어가 큼직하게 쓰여 있었죠. 책 속을 넘기자 이상한 기호 같은 글자들이 나왔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그 순간 아이들이 하나둘 제 곁으로 모였습니다. 선생님, 이거 무슨 글이에요? 이상하게 생겼어요. 재밌다, 로봇 글자 같아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몰랐거든요. 그날 밤 전 책을 집으로 가져와 다시 펼쳤습니다. 솔직히 말해 처음엔 웃겼습니다. 이걸 누가 배워? 우리는 스페인어도 버거운데? 하지만 다음 장, 그 다음 장을 넘기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로 모든 소리를 만든다. 그 소리 나는 대로 글자를 만든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묘하게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걸 우리 아이들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아이들은 말은 했지만 글은 몰랐습니다. 읽지도 쓰지도 못한 채 그저 흉내 내듯 말만 배웠습니다. 선생님, 이름은 누가 써줘요? 편지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밤이 되자 저는 책장을 뒤졌습니다. 몇 해 전 우호단체에서 보낸 상자가 떠올랐습니다. 거기엔 낯선 책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런 표지에 동그랗고 막대기 같은 글자가 적혀 있었죠. 책 제목은 한글 인문. 그땐 펼쳐보지도 않았습니다. 외국 글자인 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뭔가 달랐습니다. 그 글자가 아이들에게 필요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가나다. 다음 날 칠판에 글자를 써 보였습니다. 얘들아, 이건 기억이야. 이건 기억이라고 해. 아이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개미 같아요. 지렁이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맞아. 이건 소리 내는 그림이야. 처음 본 글자인데 아이들은 신기해했습니다. 그날 수업이 끝나고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이 글자 다시 쓰면 안 돼요? 손가락으로 칠판을 따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씩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종이를 꺼내 따라 그리기 시작했죠. 어설펐지만 그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 지금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고 있는 거야. 수업 셋째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고마웠던 적 있니? 아이 하나가 말했습니다.
전할머니가요. 밤마다 옷 덮어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그 고마움을 글로 써보자. 칠판에 글자를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종이에 서툴게 따라 썼습니다. 그 글자를 10번, 20번 따라 쓰며 입으로도 따라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그 아이는 종이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할머니한테 드릴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그 아이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이 글자 우리 아이가 쓴 거예요? 그 종이 위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감사합니다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글자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그날 이후로 아이들은 학교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어떤 글자 배워요? 어제 그거 복습하고 싶어요. 수업이 시작되면 아이들은 저보다 먼저 칠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건 기억이에요. 얘가 그렸어요. 아이들은 서로를 가르치며 글자를 친구처럼 대했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건 그저 글을 익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눈을 갖는 일이었죠. 할머니가 이름 써줬대요. 우리 집도 감사합니다 써놨어요. 글자를 알고 나니 표정도 말투도 달라졌습니다. 심지어 마을 어귀의 가게 간판에도 서툰 손글씨로 슈퍼라고 쓰여 있었죠. 그걸 본 저는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이 조그만 변화가 어쩌면 이 마을 전체를 바꾸는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고 그때 처음 생각했습니다. 글자 같은 건 몰라도 산다. 쓸 줄 안다고 배부르냐? 몇몇 어른들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저건 도시사람 흉내지. 그 말에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한 아이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빠는요, 글을 몰라요. 회사 서류에 지장만 찍어요.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배움은 단지 내가 나아지기 위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일이라는 걸 그 아이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수업에 참석했습니다. 낯선 표정을 지으며 칠판을 바라보는 그 눈빛은 아이보다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손이 아버지의 손을 감쌌습니다. 아빠, 이건 기억이에요. 며칠 뒤 마을 게시판에 종이 한 장이 붙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리아 선생님. 글자는 삐뚤빼뚤했지만 그 아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아이 아버지의 이름이었죠. 그날 이후 게시판엔 작은 쪽지들이 하나둘 붙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오늘도 행복했어요. 다음 수업 기대돼요. 아이들 글씨였지만 그 쪽지들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을 하나하나 적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느 할머니가 저에게 묻습니다. 이거 제 이름도 배워볼 수 있을까요? 그분은 평생 자기 이름을 쓰지 못한 분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자음과 모음을 하나하나 따라 적으셨죠. 비읍아니 은니 은혜. 마지막 글자를 적는 순간 그분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야 내가 누군지 쓸 수 있네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한글이란 건 단지 말이 아니라 사람을 다시 존재하게 만드는 힘이란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교실 창밖엔 노란 잎이 흔들렸습니다. 그 속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어린 나무의 잎이 돋듯 이 마을의 언어라는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방 방송국의 한 기자가 우연히 마을을 들렀고 한글 수업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사실인가요? 여기선 모두가 한글을 배우고 있다고요? 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말했죠. 이 마을엔 원래 글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가 글을 읽고 자기 이름을 쓰고 있어요. 카메라에 비친 아이들은 자신이 쓴 글자를 들고 활짝 웃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내 이름은 안드레예요. 한글 최고. 기자는 놀란 눈으로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네요. 여긴 문자혁명이 일어난 마을입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자기 이야기를 시작한 것뿐이에요. 며칠 뒤 방송이 전파를 타고 나간 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진짜냐, 한글이 이런 곳까지 가 있다니. SNS에는 해시태그 한글기적마을이라는 해시태그가 붙었고 전국 각지에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눈물 났어요. 우리 엄마도 야학 다니셨어요.
이 영상 보고 어머니께 처음으로 편지 썼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저를 울게 만든 건 한 아이가 방송 이후 쓴 진짜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선생님 방송에 나와서 너무 기뻐요. 우리 마을이 멋지다고 말해줘서 고마워요. 근데 전 아직 글씨가 느려요. 그래도 괜찮아요. 천천히 쓰면 마음도 같이 들어가니까요. 그 편지는 어쩌면 이 마을 전체의 이야기였습니다. 누구보다 느렸지만 그래서 더 진심이 닿았고 그래서 더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날 그 편지를 조심스럽게 교무실 벽에 붙였습니다.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울컥했죠. 천천히 쓰면 마음도 따라온다. 이건 단지 아이의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문장이었습니다. 저도 배울 수 있을까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괜찮을까요? 어느 날부터 아이들 수업이 끝난 저녁 시간 어른들이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장사하시는 아주머니, 버스기사 아저씨까지. 그중엔 제 또래의 어른도 있었고 제 어머니 나이쯤 되는 분도 계셨습니다. 제가 한글을 모릅니다. 딸이 손편지를 줬는데 못 읽었습니다. 그 말에 교실은 조용해졌고 저는 아무 말 없이 칠판 앞에 섰습니다. 기억 그리고 가. 작은 목소리들이 교실 안을 메웠습니다. 가나다. 그 소리는 마치 인생을 거꾸로 되짚어가는 듯한 되새김이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내 이야기를 내 손으로 써볼 수 있겠네요. 교실의 불은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의 손엔 삐뚤빼뚤한 글자들이 있었지만 그 안엔 인생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혼잣말했습니다. 세종대왕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 낯선 외국인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배낭에 안경, 손엔 사진 몇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혹시 마리아 선생님?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한국어 발음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문화연구소 연구원이고요. 여기 한글 수업 이야기를 듣고 직접 와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아이들이 칠판 앞에서 감사합니다를 쓰고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한국에서도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한글날 해외 사례로 이 마을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저 글자를 배우고 자신의 이름을 쓰게 된 것뿐인데 이 조용한 마을이 이제는 한국까지 울리는 이야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그가 덧붙인 마지막 말이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다만 어떤 분들은 아직 이 이야기가 믿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감동이 연출이라고? 그 말이 돌아다닌다는 소문의 아이들도 어른들도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더 연습하자. 이번엔 손편지도 써보자. 밤이 깊어도 교실 불이 꺼지지 않았고 수업이 끝난 뒤에도 아이들은 종이에 글자를 연습했습니다. 할머니들은 손녀의 이름을 따라 쓰기 시작했고 어른들은 사랑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글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일이 더 이상 배움이 아니라 증명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증명해야 할 건 세상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이 마을 사람들의 존재 자체라는 걸.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 글자를 배웠는지 그걸 마음에 담고 있으면 그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아이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한글은 거짓말을 안 해요. 내 마음을 그대로 써주는 글자니까요. 엄마도 글을 배운다. 아이가 말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아이 하나가 교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엔 작은 쪽지 하나. 이거 엄마가 쓴 거예요. 그 아이의 어머니는 시장 좌판에서 평생 장사를 하며 딸을 키우신 분이었습니다. 딸아, 처음 써보는 편지다. 글이 틀려도 용서해라. 너 키우느라 내가 글 배울 시간이 없었다. 하지만 너 보면 나도 배워보고 싶어졌다. 사랑한다, 내 딸. 편지를 읽는 내내 아이의 손이 달달 떨렸습니다. 선생님, 이거 엄마한테 다시 써드려도 돼요? 예쁘게 반듯하제요. 저는 조용히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아니야. 그 글이 제일 예쁘단다.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편지야. 그날 밤 학교 게시판에는 그 어머니의 편지가 조용히 붙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생도 어른도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글자라는 건 사람을 울릴 수도 있다는 걸 그날 모두가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서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리아 선생님 가능하시다면 올해 한글날 행사에 직접 참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메일을 확인하고 편지 원본을 동봉해달라는 요청까지 들으니 현실이라는 걸 실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어머니가 쓴 그 편지 한 장이 그대로 서울로 전달되었습니다. 사랑한다, 내 딸. 삐뚤빼뚤한 그 글자 가광화문 행사장의 대형 스크린에 띄워질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과연 우리가 한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 이 편지를 세상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지만 아이들은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그 자리 가야 해요. 우릴 대신해서 서울에 가주세요. 그날 밤 학교 뒷마당에서 조촐한 모금이 시작됐고 어른들도 아이들도 자신의 동전을 꺼내놓았습니다. 이건 선생님 서울 티켓이요. 가는 길에 이거 가져가세요. 누군가는 직접 딴 옥수수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준 길이기에 절대 돌아서선 안 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한국, 세종대왕의 나라, 한글을 만든 그곳.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손에 쥔 편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무릎 위에는 아이들이 써준 쪽지가 있었죠. 김치 꼭 드셔보세요. 광화문 가면 사진 찍어주세요. 한국 가서 울면 안 돼요, 선생님. 하지만 정작 제가 공항에 도착한 순간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울음이었습니다. 공항 벽면 한쪽 커다란 환영 문구가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글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단지 외국인 한 명이 문자 없는 마을의 책 몇 권을 가져다준 이야기일 뿐인데 그 이야기를 이 나라 전체가 포용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그저 말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입국장을 나오자 서울 관계자 한 분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한국 국민 모두의 감사입니다. 당신이 한글의 따뜻함을 증명해 주셨으니까요. 행사 당일 광화문 광장은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 손을 잡은 가족,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노인들, 외국인 유학생들까지 모두가 한글의 날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게 주어진 순서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사회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남미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한글로 사람들의 삶을 바꾼 선생님이 와 계십니다. 마이크를 든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한글이 가장 쉬운 글자라서 좋았던 게 아닙니다. 이 글자가 가장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광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스크린에 그 편지가 비춰졌습니다. 사랑한다, 내 딸. 그리고 사람들의 입에서 작은 감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뒤로 제가 세종대왕 동상 앞으로 걸어갔을 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동상 앞에 고개를 숙이는 그 순간 광장 전체가 숨을 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저는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자를 만들어주셔서 이 마음을 말하게 해주셔서. 광화문 행사가 끝나고 함께했던 관계자분이 작은 미소로 제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많은 분들이 울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인사에서요. 하지만 그 순간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 중년 남성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마을은 왜 처음부터 자기 문자가 없었나요? 그리고 왜 한글이었나요? 스페인어도 있고 다른 대안도 있었을 텐데. 순간 공기의 흐름이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비난하려는 건 아니었습니다. 단지 진심으로 궁금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 질문을 했습니다. 왜 우리 마을엔 글자가 없었는지, 왜 다른 문자는 도입되지 않았는지. 답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우린 외부의 언어를 늘 남의 것이라 여겨왔습니다. 익숙하지도 않았고 가르쳐줄 사람도 없었고요. 하지만 한글은 책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글자는 사람을 기다려줬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엔 아주 작은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저는 다시 그 편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랑한다, 내 딸. 이 문장을 수천 번도 넘게 읽었지만 이상하게도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정이 스며들었습니다. 서울에서 보낸 며칠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수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정말 다들 한글을 쓰나요? 아이들이 얼마나 배웠죠?
다른 나라에도 확산시킬 생각은 없나요? 그 중에서도 제 마음을 가장 오래 붙든 질문은 선생님, 이제 어떤 꿈을 꾸세요? 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제 꿈을 떠올렸습니다. 저요 그냥 편지 하나에 웃을 수 있는 마을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자기 마음을 적고 어른들이 자기 고백을 쓰고 모두가 서툴러도 진심인 문장을 쓸 수 있는 그런 마을. 그게 제 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만든 건 글자가 아니라 글자 너머의 마음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내려 버스를 타고 산을 몇 개 넘고 흙길을 걸어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밤늦게 도착했음에도 학교 마당 엔작은 촛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돌아오신다. 환영합니다. 마리아 선생님. 아이들이 만든 현수막, 어른들이 준비한 간식, 그리고 누군가 조용히 연주한 기타 소리. 그 사이에서 제 눈에 띈 것은 한쪽 벽에 붙어있는 수많은 편지들이었습니다. 한국 잘 다녀오셨어요? 서울은 어땠어요? 선생님, 저도 이제 누나에게 편지 쓸 수 있어요. 그 글들은 모두 한글로 쓰여 있었고 그 필체는 어설펐지만 눈부셨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마을은 글자를 배운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을 배운 거였습니다. 그 모든 시작은 상자 속 한 권의 책, 그리고 사람을 기다려준 한글이었습니다. 학교가 조용해진 밤. 별빛 아래 복도를 걷고 있던 저는 작은 발소리에 멈춰 섰습니다. 선생님 혹시 지금 잠깐만 괜찮으세요? 10살 남짓한 소년 파블로였습니다. 수줍게 손에 든 것은 반쯤 접힌 흰 종이. 편지를 썼어요. 할아버지께. 말끝을 흐리던 아이는 교실 한켠의 책상에 안터니 종이를 천천히 펼쳐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잘 계시죠? 오늘 선생님이 한국 이야기 해주셨어요. 그 나라는 글자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눴대요. 우리 마을도 이제 글자가 생겼어요. 그리고 저도 할아버지께 말할 수 있게 됐어요. 거기까지 읽고 아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선생님 할아버지는 이걸 못 읽으시잖아요. 그분은 글을 모르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늘에 계시니까. 파블로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종이에 한 방울씩 떨어졌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마음속 가장 깊은 말을 처음으로 꺼내는 중이었습니다. 말로는 할 수 없었던 그 문장을 글자가 대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파블로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할아버지께 마음은 전해졌을 거야. 그날 밤 파블로의 편지는 교무실 책상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고 아침 햇살은 그 위에 작은 금빛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야학 수업이 끝난 후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저를 불렀습니다. 선생님 이거 제가 써봤어요. 딸에게 보내려고요. 그분은 70대 중반 평생을 글 없이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가난해서가 아니라 글이 없는 마을이었기에 종이를 펼치자 서툰 필체의 글씨가 저를 맞았습니다. 딸아, 엄마가 직접 너한테 편지 쓰는 건 처음이지? 글이 생기고 나서 엄마도 용기 내서 펜을 잡았단다. 너 어릴 때 보던 눈빛 엄마는 아직 기억해. 이젠 글자로도 말할 수 있으니 엄마 마음이 좀 덜 외롭다. 그 짧은 문장 속엔 세월이, 기다림이, 그리고 끝내 도착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많이 틀렸죠? 그분은 미안한 듯 웃었지만 저는 그 글이 지금까지 본 편지 중 가장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세상에서 제일 정확한 편지예요. 그날 저녁 그분은 마을 회관의 야학 게시판에 편지를 붙였습니다. 며칠 뒤 그 편지엔 누군가가 짧게 덧붙였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해요. 엄마의 글 세상에서 제일 따뜻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무렵 학교 정문 앞에 낯선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주소엔 한 출판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아이들과 함께 상자를 열었을 때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형형색색의 동화책, 커다란 글자와 따뜻한 그림들, 그리고 책 한 권마다 짧은 손글씨가 붙어 있었습니다. 마리아 선생님께 이 작은 책들이 당신 마을 아이들에게 작은 꿈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의 한 엄마가. 아이들은 서로 먼저 읽어보겠다고 손을 들었고 그날 이후 점심시간이면 교실 한켠에서 책을 소리내 읽는 아이들이 늘어났습니다. 그중 한 아이는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책은 왜 우리한테 온 거예요? 한국은 우리한테 왜 이렇게 잘해줘요? 그 질문에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건 아마 그 나라에도 우리처럼 아이를 사랑하는 어른들이 많아서일 거야.
그리고 아이는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나중에 누군가한테 책을 줄 수 있겠죠? 그날 저녁 게시판엔 새로운 표어가 붙었습니다. 한글로 받은 마음 한글로 다시 나누자. 상자가 도착한 이후 학교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누가 먼저 말한 것도 아닌데 교무실 벽 한쪽에 낡은 코르크판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란 이름 아래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글을 써서 붙이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엄마랑 밥을 먹었어요. 걔한테 이름을 지어줬어요. 마음이라고요. 꿈에 할아버지가 나왔어요. 웃고 있었어요. 교사들은 놀랐습니다. 그 아이들이 불과 몇 달 전까지 자음과 모음도 몰랐던 아이들이었으니까요. 어느 날은 이런 글도 붙었습니다. 우리 집 앞 개울가엔 할머니가 심은 나무가 있어요. 내가 글을 배우면 그 나무한테도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 문장을 본 한 어른이 조용히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어릴 때 나도 이런 말 하고 싶었는데 글이 없어서 못했어. 그날 이후 그 벽엔 어른들의 글도 붙기 시작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세월을 이었고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이 마을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가르치고 어른들이 배웠고 모두가 함께 자신의 마음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어떤 아이가 그 벽에 썼습니다. 한글이 우리 마을에 와서 말이 생겼고 말이 생기자 기억이 돌아왔어요. 언어는 단지 소리의 조합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음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챈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기억과 평화 시간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매일 아침 한 마디 한글 문장을 외치며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세요. 괜찮아요. 단순한 인사였지만 그 안엔 놀라운 변화가 숨어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말했습니다. 얘들아, 전에는 인사할 줄 몰랐던 거 아니야. 그냥 그럴 말이 없었을 뿐이었어. 아이들의 말투가 부드러워졌고 어른들의 말 속엔 따뜻함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실 앞 게시판 아래엔 아이들이 적은 문장이 걸렸습니다. 말은 마음의 옷이에요. 좋은 말은 사람을 안아줘요. 글씨는 손으로 쓰지만 진짜 말은 가슴으로 해요. 마을 사람들은 이젠 말을 고르고 눈을 마주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힘내세요. 또 만나요. 그건 단지 배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이 사람에게 보내는 가장 따뜻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날 마르타는 말했습니다. 한글은 아이들 말투를 바꿨고 이 마을의 마음씨까지 바꿨네요. 그 마을의 변화는 결국 외부로도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 지역 신문의 작은 칼럼이었습니다. 볼리비아 산골 마을 한국어로 눈물을 배우다라는 제목이었죠. 그 기사를 본 사람들이 SNS에 공유했고 한국의 한 교사가 댓글을 남겼습니다. 세종대왕님, 지금 보셨다면 아마 이 마을 아이들한테 절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어느 서울의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이 마을로 영상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볼리비아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한글을 배운다는 소식 들었어요. 우린 여러분이 자랑스러워요. 영상 말미엔 서울 아이들이 손으로 하트를 만들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서 기뻐요. 그 영상은 곧 볼리비아 교실에서 상영되었고 아이들은 화면 속 친구들에게 인사했습니다. 홀러, 고마워요. 우린 이제 친구예요. 그날 오후 학교 복도 벽엔 두 나라의 국기가 나란히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아이들은 또 한 줄을 썼습니다. 글자는 다르지만 마음은 같아요. 한글날이 다가오자 마을에선 작은 기념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짧은 글을 낭독하고 배운 노래를 부르는 정도의 소박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예상치 못한 장면이 모두의 숨을 멈추게 했습니다. 행사 말미 12살 소녀 마르셀라가 조용히 단상 위로 올라섰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손에 종이 한 장만 들고 있었죠. 그 아이는 마이크 앞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께 드리는 편지예요. 할머니는 말씀이 없으셨어요. 언제나 일만 하셨고 조용히 눈물만 닦으셨죠. 그땐 몰랐어요. 할머니가 왜 그렇게 슬퍼 보이셨는지. 이제는 알아요. 말을 못하셨던 게 아니라 글이 없어서 말 못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마디 대신 해드릴게요. 그리고 마르셀라는 광장 중앙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글을 주신 분들께. 순간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누구도 소녀에게 박수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는 그저 고요했고 그 고요는 세상 어떤 연설보다 강력한 감정을 안겼습니다. 그날 밤 마을 전체가 소녀의 편지 한 장에 긴 숨을 내쉬며 울었습니다. 그 후로도 몇 달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공책 맨 뒷장에 자음과 모음을 쓰고 있었고 어른들은 한 줄씩 편지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게시판엔 여전히 매주 새 글이 붙었고 그 벽엔 이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층층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그 벽 앞에 혼자 서 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책 한 권에서 시작된 거였지.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책을 펼친 사람, 그 문장을 아이들에게 가르친 마음, 그리고 그 말에 반응한 수많은 이들의 따뜻한 눈빛. 그 모든 게 이 마을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한글의 기적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한 글자 사람들의 삶을 꿰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마을 광장을 걸으며 속삭입니다. 고맙습니다, 글자야.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엔 아직도 말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편지를 쓰고 싶지만 글자를 모르는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한 사람의 글자, 한 줄의 말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이 작은 마을의 변화는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에서 시작되었고 누군가의 조용한 응원으로 커졌으며 결국 사람이 사람을 향해 나는 너를 듣고 있어라고 말하게 만든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 마음에 도전하지 못한 한 문장이 있다면 오늘 그걸 적어보는 건 어떨까요? 받는 사람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의 마음이 말이 되고 글이 되어 누군가에게 닿는 순간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어딘가를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당신만의 문장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는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